네, 계속해서 전력용 반도체 소자하겠습니다. 예.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이오드, SCR, 트랜지스터, 전기 기기에서 언급했던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정리 위주로 한번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다이오드입니다. 우리가 보통 반도체에 사용되는 것이 실리콘, 게르마늄 이런 사가 원소들이거든요. 실리콘, 게르마늄 이런데 보통 다이오드라고 하면 실리콘으로 만든 반도체, 다이오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이오드의 기호 및 동작 특성을 보면은 일단 플러스 쪽이 에노드입니다. 마이너스 쪽이 캐소드예요. 그래서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화살표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쪽으로 전류가 흐를 수가 있는데 이쪽으로는 막혔습니다. 그래서 전류가 흐를 수가 없고요. 그래서 일정 전압, 보통 실리콘 다이오드 같은 경우는 0.7V 여기에 이렇게 0.7V 이상이 되면은 이 방향으로 전류가 흐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PN제법 다이오드의 전압-전류 특성을 보면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부분인데요. 이 부분이 한 전압이 에노드 캐소드요. VAK 에노드와 캐소드 사이에 약 0.7V 정도의 전압을 가하면 이렇게 에노드에 흐르는 전류가 급격하게 튄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0.1V, 0.2V, 0.3V까지는 전류를 흘리지 못합니다. 전압이 0.3, 0.4, 0.5, 0.6까지는 전류가 흐르지 않다가 0.7V 이상을 가하게 되면 그때부터 급격하게 전류가 흐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반대 방향으로는 흐를 수가 없다라고 했죠. 반대 방향으로 흐를 수가 없는데 계속 흐를 수가 없습니다. 여기 수십 볼트를 넘어서 수백 볼트가 되면은 다이오드가 항복해 버립니다. 항복해 버린 거예요. 어떻게 역방향으로 흐를 수 없다라고 했는데 너무 크니까 역방향이 너무 크니까 견딜 수가 없이 이렇게 역방향으로 아주 큰 전압을 가하면은 이렇게 파괴되는 거죠. 다이오드가 역방향으로 전압을 흘려버리는데 우리가 이 전압을 컷인, 영어로 컷인 볼테이지 혹은 브레이크 오버 전압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0.7V 정도 급격하게 전류가 흐르기 시작하는 그 전압을요. 여기에는 뭐라고 하냐면 이게 브레이크 오버라고 하면은 뭐라고 할까요? 브레이크 오버가 아니고 다운입니다. 브레이크 다운 되는 전압, 항복 포기해버리는 전압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다이오드의 동작 및 특성 이렇게 되는데 일단 교재를 보시면 에노드 플러스와 캐소드 마이너스 두 단자, 얘는 다리가 두 개밖에 없습니다. 에노드 플러스 캐소드 마이너스를 가할 때 순방향 바이어스로 도통 상태가 된다. 흐른다는 겁니다. 전류가 흐른다. 그리고 실리콘 정류기를 볼게요. 실리콘이 뭐냐? 지금 앞에서 다이오드를 실리콘으로 만든다고 했죠. 그래서 실리콘 다이오드를 이용한 정류기입니다. 이러한 교류 파형을 입력을 하게 되면은 이런 에노드와 캐소드 사이에 순방향이 가해졌어 이거죠. 에노드 플러스 캐소드가 마이너스 이때는 출력이 나오는데 이때는 이렇게 전류가 흐르는데 이때는 전류가 막혀버려요. 흐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출력이 나오지 않는 이러한 철콘 정류기라 하고 일반적으로 말하는 반도체 다이오드 정류기는 실리콘 정류기가 됩니다. 특징이 역내전압이 커요. 역으로 걸리는 전압 있죠. 순방향으로는 0.7V만 걸려도 전류가 흐르는데 역방향으로는 10V, 20V, 30V, 40V, 50V 역방향으로는 굉장히 큰 전압이 걸려도 우리가 도통하지 않는다. 견딘다는 겁니다. 그럼 전류의 밀도가 크다. 큰 전류를 우리가 정류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게르마늄, 실리콘이 게르마늄의 2에서 3배, 그다음에 셀렌 정류기의 500에서 1000배. 셀렌 들어보셨죠? 셀렌 정류기 어디 나오느냐면 셀렌 정류기가 앞에서 우리 전기 도금할 때 구리, 은 해서 전기 도금할 때 사용하는 전원이 셀렌 정류기였습니다. 셀렌은 500에서 100배가 되고요. 온도에 의한 영향이 적고 효율이 좋고 대용량 정류기에 적합하다. 그래서 실리콘을 소재로 한 반도체 다이오드 정류기가 이런 특징을 가졌습니다. 그 다음에 SCR입니다. SCR도 보면 SCR이 뭐의 약자냐면 실리콘입니다. 실리콘 컨트롤, 실리콘. 따라서 똑같이 실리콘 다이오드, 실리콘 반도체 소자를 사용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에노드가 플러스, 캐소드가 마이너스, 그 다음에 게이트가 있습니다. 얘는 어떤 특징을 가지냐면 보세요. 그림에서 VAK입니다. 에노드와 캐소드 사이에 아무리 큰 전압을 가하더라도 흐르지가 않죠. 전류가 흐르지 않습니다. 에노드와 캐소드 사이에 큰 전류 가해봤자 흐르지 않는데 작은 전압이라 하더라도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0.7V 이상만 된다면 그때 게이트에 펄스 전류를 흘려줍니다. 게이트에 펄스 빵 하고 흘려주면 0.7V만 넘으면은 이렇게 에노드 전류가 급격하게 흐른다는 거죠. 그래서 SCR의 기호, SCR의 전압전류 특성입니다. 그리고 역방향은 다이오드와 마찬가지로 브레이크 다운 전압 있죠. 항복 전압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동작 특성을 한번, 동작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면은요. 네. 사이리스의 동작입니다. 얘는 게이트가 펄스, 게이트가 뭐예요? 문이죠, 문. 게이트에 펄스를 주면 어떻게 해요? 전압을 인가하고 나서 게이트 펄스가 들어가기 전까지는 동작하지 않습니다. 전류가 흐르지 않아요. 근데 게이트 펄스를 주게 되면 그 순간부터 전류가 흘러서 동작을 하는 겁니다. 역방향 있죠. 역방향은 에노드 캐소드가 반대로 되는 것. 그때는 출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순방향만. 이것 빼고는 다이오드하고 똑같죠. 그리고 다시 여기에서 펄스를 주면은 이 펄스 준 시점에서 다시 출력이 나오는. 그래서 게이트 펄스가 문을 여는 겁니다. 펄스가 들어가는 순간부터 동작을 한다. 그래서 SCR의 특징 보면 역저지 3단자 사이드스터입니다. SCR 보시면 다리가 3개죠. 그래서 3단자고요. 순방향은 다이오드처럼 이렇게 흐를 수가 있지만 역방향은 흐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3단자 역저지, 역방향을 저지하는 사이드스터, 혹은 다른 말로 역방향을 저지하기 때문에 단일 방향성, 다리는 3개니까 3단자 소자가 됩니다. 그 다음 아크가 생기지 않기 때문에 열의 발생이 적고요. 아크가 생기지 않습니다. 과전압에 약한 다이오드가 과전압에 약한 단점이 있습니다. SCR은요. 그리고 전류가 흐르고 있을 때 양극의 전압 강화가 적다. 뭐 이렇게 전압을 가했을 때 여기서 얼마 깎아먹냐? 앞에서 말한 0.7V 정도만 깎아먹어요. 100V를 인가하더라도 0.7V 깎아먹고 99.3V 통과하는 겁니다. 양극의 전압 강화가 적고 게이트 신호를 인가할 때부터 도통할 때까지 시간이 짧습니다. 우리가 게이트를 펄스 딱 주고요. 여기 바로 표시되죠. 이 시간이 펄스 주고 통과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몇 마이크로세컨, 미리세컨도 아니고 몇 마이크로세컨 정도로 짧습니다. 그 다음 역률각 이하에서는 제어가 불가능하다. 이 부분은 좀 깊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결과만 좀 기억해 주세요. 역률각 이하에서는 제어가 불가능하고 연용량이 적어서 고온에 약한 특징이 있습니다. SCR. 네.
그 다음에 SCR의 턴온 조건입니다. 어떻게 하면 SCR이 켜지느냐? 보시면 보세요. 양극과 음극 간의 브레이크 오버 전압 이상의 전압인가. 양극과 음극 간에 여기에 전압을 인가하는데 앞에서 얼마? 0.7V 정도라 그랬죠. 이거 뭐라고 했다? 브레이크 오버 전압. 이 부분 전압. 다이오드에서 브레이크 오버 전압 혹은 다이오드에서 컷인 볼테이지 있죠. 그 전압 이상은 인가해야 된다. 네. 그 다음에 게이트에 펄스 전류 이상의 전류 인가. 게이트에 펄스 전류. 이 게이트에 문을 열 때 노크를 하는데 떡떡떡 이렇게 너무 작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도 이 게이트가 인지할 수 있을 정도 떡떡떡 한 이 정도 이상의 전류가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게이트가 동작하는 펄스 전류 이상의 전류를 인가해야 됩니다. 턴 오프 조건은 뭐냐? 여기서 나올 수 있지만 지금 이 부분은 게이트가 지금 에노드가 플러스고요. 캐소드가 마이너스입니다. 이 부분은 뭐요? 에노드가 마이너스, 캐소드가 플러스가 되겠죠. 그래서 에노드의 극성이 마이너스가 되면 이 SCR은 꺼집니다. 꺼져요. 어떻게? 다음 플러스가 되고 게이트 펄스가 들어갈 때까지 꺼지게 되는 거죠. 에노드가 극성을 불어하게 됐고요. 불어하면 턴 오프 꺼지고 되고 이번 SCR에 흐르는 전류를 유지 전류 이하로 한다. 그래도 계속 도통이 되려면은 어느 정도 전류가 유지되고 있어야 되는데 전류가 흐르지 않습니다. 그러면 SCR은 그 순간 최소한 유지시켜 줘야 될 전류 이하가 되면은 꺼지게 된다. 네. 그 다음에 SCR 관련 용어가 있습니다. SCR 관련 용어는 뭐냐? 일반 턴온 시간이 있어요. 턴온 시간 뭘까요? 켜지는 시간이죠. 게이트 전류를 가하고 나서 도통 흐르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 있죠. 이까지 펄스 가하고 나서 도통 완료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 몇 마이크로세컨드라고 했죠. 그걸 얘기합니다. 게이트 전류를 가해서 도통 완료까지 시간. 그럼 레칭 전류는 뭐냐? 레칭 전류는 에노드와 캐소드 사이에 여기 에노드와 캐소드 사이에 흘려야 할 최소 전류를 레칭 전류로 합니다. 우리가 SCR이 턴온을 되려면 에노드와 캐소드 사이에 일정 전류 이상이 흘려줘야 되겠죠. 그 전류를 레칭 전류라고 합니다. 유지 전류는 조금 전에도 언급했지만 SCR이 온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 전류, 유지 전류입니다. 그 다음 GTO 할게요. GTO는 게이트 턴 오프 사이스터입니다. 우리가 SCR은 온만 할 수 있었는데요. GTO는 오프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펄스를 한 번 주면은 온, 펄스를 한 번 더 주면 오프가 됩니다. 동작 특성은 SCR과 유사한데 이거 보세요. 파형 안 보시면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에서 펄스를 주면 SCR과 마찬가지로 온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온돼 있는 상태에서 펄스를 한 번 더 줘요. 그러면 오프가 되는 거죠. SCR은 유지 전류 이하로 하거나 혹은 게이트 에노드의 극성이 마이너스로 되면 그때 오프가 됐지만 GTO는 게이트의 펄스를 한 번 주면 온, 한 번 더 주면 오프가 되는 거죠. 그래서 GTO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 끌 수도 있다. 자기가 끈다. 그래서 자기 소호소자라고 합니다. GTO. 그래서 한번 보시면 게이트에 흐르는 전류를 점호할 때의 전류 방향으로 흐르게 하여 임의로 GTO를 소호시킬 수 있는 소자, 끌 수 있는 소자가 GTO가 됩니다. 그래서 GTO는 역저지 3단접 소자입니다. SCR과 마찬가지로 역저지 3단접 소자, 다리는 3개고요.
용도가 초포나 직류 스위치 등에 사용되고 가장 많이 나오는 것 자기 소호 소자가 됩니다. 스스로 끌 수 있다. 그 다음에 트라이액입니다. 트라이액은 양방향 3단자 사이리스트인데요. 지금 보시면 지금 SCR이 지금 보세요. SCR 두 개를 역으로 접속해 놓고 게이트는 하나예요. 게이트 하나. 그리고 여기는 뭐 T1, T2. 지금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이 방향으로도 흐를 수가 있고 이 방향으로도 흐를 수가 있습니다. 전압전류 특성 한번 보세요. 트라이액의 전압전류 특성은 여기에서 펄스를 가해도 흐를 수가 있고 역방향으로 펄스를 가해도 흐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양방향 소자입니다. 앞에서 했던 다이오드, SCR, 그 다음에 GTO는 모두 순방향, 단방향, 역저지였지만 이 트라이액이 가장 큰 특징이 양방향입니다. 그래서 시험에 잘 나오겠죠. 다른 것들은 순방향이 많았는데 이것은 양방향이다. 그래서 동작을 한번 보면 동작 특성 보면 금방 이해가 되실 거예요. 보세요. 여기에서 게이트를 한번 줍니다. 그러면 켜집니다. 근데 한번 펄스 더 줘. 역방향일 때도 펄스를 주면은 또 켜집니다. SCR 같은 경우 어떻게 됐어요? 역방향일 때 펄스를 주든 말든 이 부분이 아예 없었는데 GTO도 마찬가지고 트라이액은 이렇게 역방향일 때도 동작이 됩니다. 그래서 트라이액은 양방향 3단자 사이리스터. 다리의 개수는 하나, 둘, 세 개입니다. 하나, 둘, 세 개. 다리는요. 근데 양방향이기 때문에 양방향 3단자 사이리스터고 기능상으로 여기 두 개 SCR을 역병렬 접속한 것과 같다. 두 개 SCR을 역병렬 접속한 것과 같다. 그다음 게이트 전류를 흘리면 전압이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도통한다. 그래서 음이 높을 때는 음의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도통한다는 것이고요. 이것은 교류 전력 제어용으로 사용합니다. 교류 전력 제어용. 그 다음에 전력용 트랜지스터입니다. 트랜지스터. 우리가 앞에서 한 것, 뭐 SCR, 그 다음에 그 GTO, 트라이액은 모두 사이리스터입니다. 게이트에 펄스를 주는 거였죠. 지금부터 하는 것은 전력용 트랜지스터 TR. 우리가 뭐 전기 전자를 배우면은 뭐 1세대 진공관, 그 다음에 2세대에서 트랜지스터로 뭐 라디오를 만들었다 이런 것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죠? 예. 원래 트랜지스터가 전자에서 사용한 트랜지스터 조금 하면 엄청 작아요. 근데 전기에서 사용하는 트랜지스터는 굉장히 커요. 크기도 크고 역할이 조금 다릅니다. 지금 얘기하는 전력용 트랜지스터요. 전자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전력을 제어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트랜지스터인데 용량 차이가 있습니다. 보통 전자에서 사용하는 트랜지스터는 뭐 몇 미리암피아 그런 작은 거, 엄청 작은 것인데 전기에서는 전력용으로 해서 몇십 암피아, 뭐 100암피아 이런 전력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 동작은 똑같아요. 원리는 똑같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SCR 할 때 어떻게 됐어? 이렇게 했고 에노드, 캐소드의 게이트라고 했죠. 에노드, 캐소드, 게이트라고 했는데 트랜지스터는 에노드가 컬렉터입니다. 컬렉터. 그 다음에 베이스가 게이트. 에미터가 캐소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리의 이름이 틀려요. 에노드, 캐소드, 게이트가 에미터, 컬렉터, 베이스로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게이트에서 SCR 같은 경우는 게이트에 펄스를 인가하면 도통이 됐죠. 트랜지스터 같은 경우는
베이스에 전류가 흐르면 베이스의 전류 IB라고 합니다. 베이스에 전류가 흐르면 어떻게? 컬렉터에서 에미터로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이게 전류 방향이에요. 에미터에서 컬렉터 에미터로 전류가 흐르는데 SCR에서 게이트에 펄스를 줬던 것처럼 트랜지스터에서는 베이스에 베이스 전류가 흐르게 되면 그때 컬렉터에서 에미터로 전류가 흐르게 되고요. 보통 에미터는 접지를 하고 여기 컬렉터는 VCC 전압, 직류 전압을 인가하게 됩니다. 그러면 트랜지스터 중에서 전력용 트랜지스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NPN형과 PNP형이 있습니다. N은 뭐냐? N은 네거티브, P는 포지티브입니다. NPN은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형이고요. PNP형은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그런 형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PNP고 전류가 컬렉터에서 에미터로 이렇게 흐르게 된다고요. 도통시 전류는 컬렉터에서 베이스의 전류를 인가하면 도통이 된다 그랬죠. 컬렉터에서 에미터로 흐를 수 있고 역방향으로 흐를 수가 없다. SCR과 동일하죠. 전압 전류 특성은 베이스 전류 크기에 따라 달라집니다. 베이스 전류 크기에 따라서 달라지고 도통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계속 베이스 전류 흐르게 하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SCR은 게이트에 펄스를 주면은 마이너스가 될 때까지 계속 켜지고 있는데 트랜지스터는 다릅니다. 베이스 전류를 한번 흘려줬다. 이거 끝이 아니고요. 베이스 전류를 계속 흘리고 있어야만 도통이 된다. 그 다음에 트랜지스터에서 계산 문제로 가끔씩 나오는 것이 열저항입니다. 열저항 R은 PC분의 TI-TJ라고 해서 TJ-TI TA라고 해서 열저항입니다. 단위가 왓 도시 1와트당 몇 도시를 의미하는 것이 열저항인데요. TJ가 정압온도고 TA가 주위온도고요. PC는 컬렉터 손실입니다. 트랜지스터에서 계산 문제로 가끔씩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전력용 트랜지스터인데 일단 전력용 트랜지스터는 전력용이에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용량이 굉장히 큽니다. 큰 용량을 가질 수가 있고 큰 전력을 제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전자 공부하시는 분들이 트랜지스터 하면은 보통 작은 거 생각하시는데요. 전기에서와 전자에서 사용하는 트랜지스터가 동작은 똑같지만은 뭐 에미터, 컬렉터, 베이스는 똑같지만은 역할 자체가 조금 틀려요. 전력 제어용으로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FET가 있습니다. FET는 필드 이펙트 트랜지스터입니다. 트랜지스터는 필드 이펙트 전개 효과입니다. 전개 효과인데 트랜지스터인데도 틀려요. 앞에서 우리가 SCR은 에노드, 캐소드, 게이트였죠. 일반 전력용 트랜지스터는 뭐였어요? 에미터, 컬렉터, 베이스였습니다. 전개 효과 트랜지스터는 게이트, SCR과 똑같죠? 얘는 드레인 소스입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게이트 드레인 소스. 게이트 SCR과 똑같고 얘는 드레인 소스가 다릅니다. 그래서 일반 트랜지스터긴 한데 전개 효과이기 때문에 앞에서 말씀드린 그 트랜지스터와는 또 다른 겁니다. 일반 단극성 트랜지스터고 단극성 트랜지스터고요. 다수 캐리어 흐름에 의해서 동작을 하고 다수 캐리어라는 것은 전자, 전공, 전자는 마이너스, 전공은 플러스를 띱니다. 그런 다수 캐리어가 뭐냐에 따라서 동작하고 전압 제어 소자입니다. 우리 앞에서 트랜지스터는 뭐라고 했어요? 트랜지스터는 IB 뭐요? 베이스 전류가 들어가면은 도통된다 그랬죠. 근데 베이스 전류가 들어가는데 이 베이스 전류 계속 켜져 있어야 되고요. 이 베이스 전류에 따라서 트랜지스터 동작이 달라진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 전개효과 트랜지스터는 FET는 전압 제어 소자입니다. 전류가 아니고 전압 제어 소자다. 그리고
얘는 전압을 증폭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고요. FET는 뭐 보통 우리가 뭐 JFET도 있고요. 그다음 모스 FET. 전기압과 트랜지스터에서 종류가 또 있습니다. 몇 가지가 있는데 아래에서 대표적인 것이 모스 FET가 돼요. 모스 FET인데 모스 FET는 메탈 옥사이드입니다. 이거 뭐냐면 산화 금속이요. 메탈 옥사이드 실리콘이라서 실리콘은 똑같죠. 전기압과 트랜지스터, 필드 이펙트 이거 FET인데 메탈 옥사이드 실리콘이라고 해서 산화 금속 효과를 이용한 겁니다. 산화 금속 실리콘 FET라고 보시면 되고요. 얘는 FET와 똑같습니다. 뭐다? 드레인 소스 게이트예요. 드레인 소스 게이트이고 기호는 이렇게 씁니다. 모스 FET는 장단점이 확실한데 그래서 속도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속도는 빠릅니다. 모스 FET는. 다만 트랜지스터 같은 것들에 비해서 용량이 있죠. 용량은 작습니다. 속도는 빠른데 용량은 작아요. 그래서 모스 FET 보면 스위칭 속도가 수십 나노세컨에서 수 마이크로세컨 이럴 정도로 매우 빠르기 때문에 높은 스위칭 주파수로 사용할 수가 있다. 앞에서 제가 SCR 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스위칭이 레칭 전류부인가 했을 때 턴온 시간 마이크로세컨이라고 그랬죠. 모스 FET는 나노세컨입니다. 마이크로세컨 1000배가 나노세컨이죠. 1000분의 1배가 나노세컨이죠. 그만큼 더 빠르다는 겁니다. 근데 스위칭 시 소요 전력 용량이 적어 주로 저전력용으로 사용한다. 속도는 빠른데 용량이 적습니다. 그래서 전압 최대 용량은 1000V 내외고 전류 최대 용량은 100A 내외가 된다. 다음으로 IGBT입니다. IGBT. IGBT 뭐요? Insulated Gate Bipolar Transistor입니다. Insulated Gate가 뭐요? 절연한다. 게이트 절연입니다. 게이트 절연 바이폴라 트랜지스터입니다. 얘도 트랜지스터예요. 우리가 모스 FET가 이런 특징이 있죠. 우리가 조금 전에 했지만 모스 FET는 속도가 빠른 대신에 용량이 적어요. 트랜지스터 같은 경우는 용량은 큰데 속도는 느립니다. 그럼 얘는 게이트를 절연해서 트랜지스터의 장점을 살린 겁니다. 어떻게? 속도도 빠르고 용량도 크게 한 거죠. 근데 물론 모스 FET와 비교를 한다면 모스 FET가 속도가 더 빠르지만 일반 트랜지스터에 비해서는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그래서 모스 FET와 트랜지스터의 장점을 모아놓은 것이다. 제가 IGBT는 좀 친근한데 제가 예전에 대학교 졸업할 때 졸업작품을 만들었죠. 그때 만든 게 계단을 올라가는 전동 휠체어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때 사용했던 부품이 이 IGBT입니다. 얘가 특성이 그만큼 좋아요. 용량도 어느 정도 버텨주고 속도도 괜찮고. 그래서 그런 전동 휠체어를 모터를 제어하는데 제가 사용했던 것이 IGBT입니다. 여러 장점을 모아놓은 것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얘는 모스 FET 앞에서 했죠. BJT가 일반 트랜지스터 바이폴라 정션 트랜지스터라는 겁니다. GTO 사이리스의 장점을 결합한 소자로 모스 FET의 속도, 바이폴라 트랜지스터의 용량을 복합한 형태의 소자입니다. 그래서 기호를 보면 컬렉터와 에미터는 뭐요? 트랜지스터죠. 컬렉터, 에미터는 트랜지스터고 게이트는 뭐다? SCR입니다. SCR. 그래서 보면 컬렉터와 에미터는 트랜지스터, 게이트는 SCR이기 때문에 트랜지스터와 SCR 등의 장점을 접목해서 만든 것이 이 IGBT가 됩니다. 보통 기호는 이걸 써요. 이걸 쓰고요. 특징은
전압제어 소자로서 게이터 이미터 간 입력 임피던스가 매우 높아 BJT보다 구동이 쉽습니다. 구동이 트랜지스터보다 쉽다. 모스 FET보다 훨씬 큰 전류를 흘릴 수가 있다. 모스 FET는 용량이 적다 그랬죠. 역방향 전압 저지 특성을 갖는다. 딱 봐도 트랜지스터와 마찬가지로 역방향은 저지가 될 겁니다. 그리고 스위칭 속도가 빠르다. 모스 FET보다는 느려요. 그런데 속도가 빠릅니다. 5번 고전압 대전류를 고속으로 스위칭 동작시키기 위해서 턴온 또는 턴오프 시 높은 서지 전압이 발생한다. 이런 단점이 있겠죠. 높은 서지 전압이 발생하고 응용 분야로서 직류 및 교류 전동기 구동.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계단을 올라가는 전동 휠체어에서 직류 전동기만 4개가 들어갔어요. 직류 전동기 모타 큰 거 4개 들어갔는데 거기에 이 IGBT를 사용해서 구동을 했었습니다. 직류 및 교류 전동기의 구동, 지하철 차량 구동 전동기나 무정전 전원 공급장치 반도체 릴레이 전자접촉기 등에 사용할 수가 있다. 그러면 이거 외에도 우리가 각종 반도체 비교해서 제가 전기 기기 시간만큼 좀 더 깊이 들어가지는 않고요. 응용입니다. 전기 응용 및 공사지로 응용하는 것만 또 위주로 숙지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반도체 소자에 비교해서 일단 방향성이 있습니다. 앞에서 나왔던 소자도 있고요. 나오지 않았던 소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제별로 좀 정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출제 빈도가 높아요. 방향성이 있습니다. 양방향성, 쌍방향성입니다. 에노드에서 캐소드로, 그 다음에 캐소드에서 에노드로도 흘릴 수 있는 거, 다이액, 트라이액, SSS가 양방향성입니다. 양쪽으로 모두 흐를 수 있는 거 다이액, 트라이액, SSS. 역저지 단방향성은 SCR 했죠. GTO도 했고요. LA SCR은 L, 라이팅입니다. 라이팅. 예. 라이팅 액티브에서 빛에 의해서 동작하는 SCR이고요. SCS도 단방향성입니다. 극수, 다리 개수입니다. 다리 개수가 2개짜리, 3개짜리, 4개짜리까지 있는데 다이액 2개입니다. SSS도 2개고 다이오드는 아시겠지만 다이오드 에노드 개수 2개밖에 없죠. 그래서 만약에 다이액 같은 경우는 양방향성 2단자 소자라고 합니다. SSS도 마찬가지죠. 다이액과 똑같이 양방향 2단자 소자고 3단자 소자 다리 3개짜리 일반적인 거 대부분 다리 3개였죠. SCR, LA SCR, GTO, 트라이액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트라이액은 뭐라 그랬어? 트라이액은 양방향성 3단자 소자라고 했죠. 양방향성 3단자 사이리스터. 그래서 4단자 소자가 있습니다. 다리 4개짜리 SCS예요. 그래서 우리가 SSS, S가 3개면 다리가 2개고 SCS, S가 2개면 다리가 4개다. 이거 헷갈리기 때문에 S가 3개면 다리가 2개고 S가 2개면 다리가 4개다. 이렇게 외워주시고요. 구조는 이런 거예요. 구조는 이런 거 있죠. PNN 이런 것도 있죠. 이런 층이 몇 개냐 이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구조는 이런 걸 얘기해요. 그래서 3층 구조는 다이액. SCR이 다리의 개수는 3단자 소자죠. 다리는 3개인데 층 구조는 4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SCR, GTO, SCS는 4층, SSS는 4단자 소자인 만큼 5층으로 되어 있다. 네. 그 다음에 이 부분이 굉장히 자주 나와요. 기타 반도체 소자입니다. 반도체 소가 엄청 종류가 많아요. 기타 반도체 소자 한번 정리해 볼게요. 광전자가 있습니다. 광전자. 광 들어가면은 빛이겠죠. 뭐냐? 빛에 의해서 동작하는 태양전지. 광전자입니다. 서미스터도 반도체 소자예요. 서미스터는 온도요. 서미터 온도. 바리스터는 전압입니다. 뭐냐? 반도체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세요.
도체와 부도체는 온도가 올라가면은 저항값이 올라가죠. 도체와 부도체는 온도 특성이 정입니다. 그래서 온도가 올라가면 저항값이 올라가요. 근데 반도체는 어떻게 해요? 온도가 올라가면 저항값이 내려갑니다. 반도체는요. 그래서 이 서미스터가 그거예요. 서미스터는 온도가 올라가면 저항값이 내려갑니다. 바리스타는 뭐냐면 바리스타는 전압이 올라가면 저항값이 내려갑니다. 근데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서미스터는 온도고 바리스타는 전압인데 서미스터는 온도가 올라가면 저항값이 내려가고 바리스타는 전압이 올라가면 저항값이 내려갑니다. 그 반대가 이거예요. 바리스타의 반대가 터널 다이오드입니다. 터널 다이오드는 전압이 올라가면은 저항값이 올라가는 특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정리해 주시고, 그래서 서미스터는 큰 부의 온도계수, 온도계수가 양이면 저항값이 온도가 올라가면 저항값이 올라가는데 부니까 온도가 올라가면 저항값이 내려가는 특성을 갖는다. 그래서 강자성체 이용하고요. 서미스터. CD에서는 우리가 광전 변환 소자, 그냥 광전 변환 소자, 빛을 전기로 변환하는 소자가 되고요. 바리스터 뭐라고 그랬죠? 전압이 올라가면 저항값이 내려갑니다. 평소 저런 상태 유지하다가 높은 전압이 발생한 전압이 올라가면은 전류를 흘립니다. 왜? 저항값이 내려가니까 전류가 흘려간다. 전류가 흐른다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전압을 낮춰주죠. 전류가 올라가면은 전압 강화에서 전압이 낮아지고, 그러면 고전압이 흘렀을 때 전압이 발생해서 전류값이 낮춰주니까요. 전압값을 낮춰주니까 고전압에 대한 회로 보호용으로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큰 전압이 발생해도 결과적으로 전압을 낮춰주니까 고전압이 발생했을 때 회로 보호용으로 사용된다. UJT는 우리 BJT가 뭐예요? 바이폴라 정션 트랜지스터고 UJT는 유니폴라 정션 트랜지스터입니다. 이런 트랜지스터의 종류가 많은데 그 중에 하나요. UJT와 다이액이나 PUT는 트리거 발생, 펄스 발생 회로에 사용됩니다. 트리거 발생용으로 UJT, 다이오드, PUT, 다이액 PUT고요. 제너 다이오드도 자주 나옵니다. 출력 전류가 변해도 항상 일정한 값을 가지도록 하기 위한 정전압 회로용 소자입니다. 얘는 양음의 온도계수를 가지고, 양의 온도계수, 음의 온도계수를 가지고 과전류 보호용. 그래서 제너 다이오드는 가장 많이 나온 게 이거예요. 정전압 회로 소자. 일정한 전압을 얻고 싶을 때, 일정한 전압을 유지하고 싶을 때 사용하는 것이 이 제너 다이오드입니다. 그리고 과전류 보호용으로, 결과적으로 과전류 보호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이 제너 다이오드가 된다. 터널 다이오드는 바리스타의 반대로 보시면 된다 그랬죠. 부성 저항, 음성 저항 특성입니다. 전압이 올라가면은 전류가 저항값 증가해서 전류가 감소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전압이 올라가면은 전류가 감소하는 거. 전압이 올라가면 저항이 증가한다 그랬죠. 전압이 올라가면 저항이 증가하니까 결과적으로 전류가 감소해서 그것을 부성저항 특성을 가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발진기, 증폭기, 스위칭 회로 등의 터널 다이오드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포토다이오드는 비탈 검출 등에 사용이 된다. 포토다이오드 어떻게 하냐면 회로를 딱 만들고요. 포토다이오드가 있습니다. 딱 빛이 포토다이오드 뚜껑을 딱 닫으면, 커버 같은 거 닫으면 꺼졌다 켜졌다 이렇게 뚜껑 열었다 닫았다 열었다 닫았다 빛이 꺼졌다 켜졌다, 그렇게 빛을 검출해서 동작하는 것이 이 포토다이오드입니다. 빛을 스위치로 이용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버렉터 다이오드가 가변 용량 다이오드입니다. 용량이 변하는 것, 버렉터 가변 용량입니다. 역방향 전압이 변함에 따라서 등가 정전 용량이 비직선적으로 변화한다. 정전 용량이 변한다 해서 가변 용량 혹은 버렉터 다이오드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정류회로가 있습니다. 정류회로 그냥 결과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1번 단상 반파 정렬입니다. 다이오드를 한 개 쓰고요. 출력이 이렇게 나타나죠. 전체 파가 두 개 있는데 두 개 중에서 하나만 반만 나타난다고 해서 반파 정류 회로가 됩니다. 출력 ED는 뭐예요? 직류 전압은 출력되는 직류 전압은 E가 뭐다? 입력 전압입니다. 입력 전압의 0.45배 100V 입력 넣으면 출력이 얼마? 직류라 그랬죠. 직류 45V 입력 교류 100V 넣으면 출력은 직류 45V 그래서 출력은 0.45가 되고요. PIV 첨두 역전압입니다. 역전압이라는 것은 이렇게 했을 때 역으로 견뎌야 된다고 했죠. 우리가 이렇게 했을 때 브레이크 다운에 견뎌야 하는 그런 전압 뭐다? 출력된 ED 있죠. 출력 전압의 파이배 3.14배가 PIB 즉 첨두 역전압 최고로 걸리는 역전압입니다. 그 최고로 걸리는 역전압이 이 브레이크 다운 전압보다 더 작아야 되겠죠. 그래야 다운 안 되니까 그 값이 출력 직류 전압의 파이배가 됩니다. 정류 효율은 40.6%. 정류 효율은 46%. 주파수는 기본 주파수와 출력 주파수의 관계는 이거죠. 얘가 어떻게 돼요? 얘가 한 번 반복이 이만큼입니다. 출력 어떻게 해요? 한 번 반복이 이만큼이죠. 그래서 입력의 주파수, 출력의 주파수 동일합니다. 그래서 단상 반파와 입력된 기본 주파수의 크기는 같다. 또 맥동률이 있습니다. 맥동률은 직류 부분의 교류분이고요. 맥동률, 직류 부분의 교류분, 교류 성분이 굉장히 많죠. 직류 부분에 비해서 교류 성분이 더 큽니다. 121%. 여기 나온 수치를 외워 주시기 바랍니다. 단상 전파 정류 회로입니다. 단상 전파 정류 회로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다이오드가 두 개가 있고요. 다이오드가 네 개가 있는데 일반적인 단상 전파 정류 회로라면 다이오드가 두 개고요. 네 개짜리를 뭐라고 한다? 브릿지 정류 회로라고 하죠. 브릿지. 그래서 단상 전파 정류 회로의 출력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어떻게? 단상 반파와 마찬가지로 이러한 입력을 넣었다고 했을 때 단상 전파 정류 회로의 출력은 이것도 나타나고 이것도 뒤집어서 이렇게 모두 나타나는 거죠. 파형 전부가 모두 출력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했을 때 출력 직류 전압은 입력 교류 전압의 직류 전압의 평균값입니다. 직류 전압의 평균값은 입력 교류 전압의 0.9배 즉 교류 100V를 넣으면 출력되는 직류 전압은 90V가 됩니다. 첨두 역전압이 있습니다. 첨두 역전압이 제가 다이오드 종류 했을 때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PIV가 첨두 역전압이 이 경우는 뭐예요? 단상 반파와 마찬가지입니다. 단상 반파와 마찬가지로 파이 ED 출력 전압의 파이배고요. 브릿지 종류 다이오드가 4개면 부담이 2배로 줄어요. 그래서 2분의 파이 ED가 됩니다. 구분해 주시는 것이 똑같은 단상 전파 정류 회로라 하더라도 다이오드가 2개짜리면 파이 ED고요. 다이오드가 4개짜리 혹은 브릿지 정류 회로라고 하면 2분의 파이 ED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류 효율은 단상 반파가 얼마? 40.6%였죠. 단상 전파는 2배가 됩니다. 효율은 81.2%, 40.6%의 2배. 그다음 기본 주파수와 출력 주파수의 관계입니다. 단상 반파는 똑같았죠. 단상 전파만 보면 한 번 반복이 2죠. 한 번 반복이 이만큼의 시간이 걸리는데 단상 전파 같은 경우는 한 번 반복은 이거, 한 번 반복은 이거. 시간이 2분의 1이죠. 따라서 주파수는 2배가 됩니다. 2배. 그다음 맥동률입니다. 단상 반파는 121%였고 단상 전파는 정확하게 하면은
원래 48.4% 정도 되거든요. 근데 시험에서 하면 일반적으로 48%입니다. 48% 외워주시면 돼요. 단상 전파 정류 회로가 되고, 삼상 반파입니다. 입력이 3상이고요. 그 3상 중에서 반만 정류하는 겁니다. 결과만 외워주시고요. 출력 직류 전압은 입력 교류 전압의 1.17배. 입력 교류 전압 100V를 넣으면 출력 전압은 117V가 나온다는 겁니다. 직류 전압이요. 그리고 주파수 관계는 3배가 되고요. 맥동률이 있는데 원래 맥동률이 정확하게 계산하면 18.28%가 돼요. 정확하게 계산하면 18.28%인데 우리가 그 과정에서 오차 같은 것이 발생하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시험에 나온다고 하면은 보통 17%가 답으로 나올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소수점 안 버리고 정말 꼼꼼하게 끝까지 계산하면 18.28%인데 보통 17% 정도로 외워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삼상 반파 정류회로고요. 그 다음에 삼상 전파 정류회로는, 삼상 반파가 지금 보면 다이오드가 3개잖아요. 다이오드 3개인데 삼상 전파는 다이오드가 6개가 됩니다. 이 그림은 제가 조금 잘못 수록했는데 다이오드가 6개가 돼요. 네. 그래서 출력이 3상입니다. 3상은 상전압과 성간전압이 있잖아요. 3상에서는 출력 직류 전압이 입력 교류 전압에 비해서 1.35배는, 이때는 선간 전압일 때 비해서 1.35배가 됩니다. 만약에 상전압이면 2.34배가 돼요. 선간 전압일 때 1.35배, 그 다음에 상전압일 때는 2.34배. 그런 의미가 되고요. 이 수치 외워주시고, 주파수는 6배, 맥동률은 4%가 됩니다. 원래 이 맥동률도 보통 한 4.23%가 되는데 4%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전력 변환 장치가요. 전력 변환 장치는 아시겠지만 컨버터, 인버터, 초포가 있습니다. 컨버터, 인버터, 초포. 컨버터는 뭐냐? 교류 전력 제어요. 교류 전압의 크기를 바꿔주는 제어를 컨버터라고 합니다. 교류 전압의 크기를 바꿔주는 것이 컨버터. 사이클로 컨버터는 뭐냐? 주파수를 바꾸는 거죠. 주파수를 바꾸는 거. 그래서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런 교류가 있습니다. 이런 교류가 있는데 이것을 주파수 이런 식으로 바꿔주는 것이, 주파수를 바꾸는 것이 사이클로 컨버터입니다. 그래서 사이클로 컨버터 주파수 변환 장치를 보시면 되고요. 간접식 어떻게 되냐? 교류가 있는데 그 교류를 정류를 만들어서 직류를 만들었죠. 그 직류를 인버터가 만나 직류를 교류를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직류를 인버터를 거쳐서 다른 주파수, F1의 주파수를 F2의 주파수를 만들 수가 있고, 사이클 컨버터를 거치면 바로 이렇게 돼요. F1의 교류 주파수를 F2의 교류 주파수로 직접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사이클 컨버터는 주파수 변환 장치다. 초포가 있습니다. 초포는 직류를 바로 직류로. 인버터는 뭘까? 인버터는 직류를 교류로. 우리가 앞에서 컨버터는 뭐였어요? 컨버터는 교류의 크기를 바꾼다 그랬죠. 교류를 교류로, 교류를 직류로. 교류를 직류로 바꾸면 뭐예요? 정류죠. 정류기죠. 교류를 직류로 바꾸면 정류기고, 교류를 교류로 바꾸는 건 사이클 컨버터입니다. 그래서 초포, 인버터, 컨버터 이렇게 크게 구분해 주시면 됩니다. 초퍼는 온오프를 반복할 수 있는 스위치를 말하며 직류 변압기를 쓸 수가 있고, DC 전력을 증폭하며 초퍼는 다 DC입니다. AC 아니에요. DC를 증폭해서 DC 변환 장치입니다. 초퍼 같은 경우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런 직류예요, 직류. 이런 직류인데 이거 직류의 교류예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극성이 안 바뀌었죠. 극성이 안 바뀌면 직류입니다. 극성이 바뀌어야 교류예요. 시간의 지남에 따라서 극성이
밑으로 안 내려갔죠. 이것은 직류입니다. 이렇게 직류를 이런 직류로 바꾸는 것이 초포입니다. 인버터는 뭐 인버터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직류를 어떻게 이런 교류를 바꾸면 이것이 인버터예요. 인버터. 그래서 인버터는 뭐냐? 직류를 교류로 바꾸는 장치가 인버터가 되고 단상, 3상 인버터 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PLC 제어가 있습니다. PLC 제어. 우리 전기에서는 PLC가 유명한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PLC가 전기에서는요. 첫 번째가 이거예요. 프로그래머블 로직 컨트롤러입니다. 이렇게 레더 프로그램을 짜서 PLC에 입력하면 그 PLC에서 시퀀스의 기능을 수행해 주는 거예요. 시퀀스 기능 수행하기 위해서 타이머, 릴레이, 그 다음에 MC, 마그네트 이런 것을 조합해서 시퀀스를 구현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PLC는 뭐냐면 프로그램으로 해요. 레더 프로그램을 사다리 모양의 레더 프로그램을 짜서 그것을 프로그램을 짜고요. PLC 입력하고 거기에 뭐 램프나 스위치 등을 각 연결해서 시퀀스의 동작을 대체하는 겁니다. 프로그램으로 더 간단하게 대체하는 거고, 여기 또 PLC 하나 있습니다. 전력에서 파워 라인 커뮤니케이터에서 전력선을 통신선으로 쓰는 겁니다. 파워 라인을 사용해서 통신을 주고받는 거야. 파워 라인 커뮤니케이션에서.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건 당연히 제어기 때문에 프로그래머블 로직 컨트롤러가 되겠죠. 뭐냐? 제어반에 사용하는 릴레이, 타이머, 카운터 등의 이런 기능을 실기하면은 공부하실 거예요. 제어로 시퀀스를 구현하기 위해서 릴레이, 타이머, 카운터 등이 있습니다. 그냥 IC나 트랜지스터 등의 반도체 소자로 대체시켜서 기본적인 제어 기능의 수치 연산을 추가해서 프로그램을 제어할 수 있도록 만든 장치.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PLC를 사용해서 컨베이어를 구동하는 겁니다. 물건이 10개가 쌓이면 컨베이어가 이동해요. 그러면 카운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되면 카운터 자체를 저장하고 있다가 컨베이어가 쭉 이동하는 거. 실제 현장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됩니다. PLC는요. 현장에서 계신 분들이 더 친근하실 겁니다. 이런 프로그램 제어를 할 수 있는 장치고, PLC의 구조 및 구성 한번 볼게요. 제어 시스템의 구성이 있는데 간단합니다. 입력장치, 출력장치, 제어장치가 있습니다. 입력장치는 뭐냐면 앞에서 말씀드린 컨베이어 구동을 한다고 하면 입력은 스위치입니다. 스위치 누르는 거죠. 출력은 컨베이어 모터하고 램프예요. 3번 누르면 불이 켜져라. 입력은 스위치고 출력은 램프예요. 그렇게 간단하게 볼 수가 있고, 입력은 뭐냐? 물리적 신호를 전기 신호로 변환하는 감지기, 스위치와 제어 장치와 신호를 전송하는 변환 장치 등으로 구성이 되고, 출력 장치는 장치에서 만들어지는 제어 신호를 실제 구동 장치를 유발시키는 조작 신호로 변환하는 장치가 됩니다. 모터가 움직이거나 불이 켜지는 이런 장치고요. 제어 장치가 PLC의 메인 머리 같은 거죠. 입력 조건에 따른 제어 및 정책 및 제어 알고리즘을 수행해서 제어 신호를 출력에 보내는 장치가 제어 장치가 되고, PLC의 구조가 이렇게 됩니다. 입력 장치는 PLC 구조, 입력 장치는 스위치예요. 스위치, 리밋 스위치, 근접 스위치, 광전 스위치 이런 것들이고, 출력 장치는 실제 동작하는 것, 개폐기나 솔레노이드나 램프 보여지는 것, 동작하는 것 이런 것들이 출력 장치고요. 로더는 PLC의 입력 프로그램 입력하는 것이라 보시면 됩니다. 프로그램 입력이 로더에서 하고요. 이런 스위치 입력을 하면 입력부에서 받아서 메모리에서 로더를 저장하면서 마이크로 프로세서는 연산을 합니다. 프로그램 버튼 3번의 입력이 들어오면은 카운팅하고 기억을 했다가 이 동작이 나오면 이런 출력을 내보내야 되겠구나 하는 그 마이크로 프로세서 메모리 이런 부분은 그 제어고요. 이 부분이 우리가 CPU라 보시면 됩니다. CPU 뭐요? 중앙 처리 장치. CPU.
중앙 처리 장치, 요 메인 부분이고, 그리고 입력 장치, 출력 장치가 되는 거죠. 이러한 간단하게 PLC 구조가 됩니다. 뭐 PLC에 대해서는 실기에서 좀 깐깐하게 나오지만 필기에서는 그렇게 복잡한 것은 안 나오니까요. 뭐 문제 암기하는 방법으로 해주셔도 충분하실 겁니다. 예,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문제풀이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